안녕하세요. 오늘은 디파이, 이 탈중앙 금융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프로젝트죠. 신테릭스와 밸런서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코인 사고 파는 걸 넘어서요. 파생 상품처럼 자산 노출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좀 스마트하게 자동으로 조정하는 그런 혁신적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랑 얘기 나눠보시면 이 신테릭스의 합성자산이라는 게 대체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 또 밸런서의 그 유동성 풀이 어떻게 여러 번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신테릭스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이름부터 합성 이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합성자산, 신테릭 에셋이라는 개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테렉스를 이해하려면 이 합성자산 개념부터 잡아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실제 세상에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들. 예를 들면 뭐 미국 달러, 금, 비트코인, 심지어는 주가지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가격 움직임을 블록체인 위에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도록 뭐랄까 복제하거나 합성해낸 토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파생상품 인프라,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가격을 따라가게 만든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따라가라 하면 되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그 핵심에는 바로 담보란 오라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SNX 토큰, 이게 신세틱스 자체 토큰인데요. 아니면 뭐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자산을 시스템에 맡기면 이게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테틱스는 체인링크 같은 외부 가격 정보 서비스, 이걸 저희가 오라클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실시간으로 기초자산, 그러니까 뭐 금이면 금, 달러면 달러 가격 정보를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발행한 그 합성자산의 가치가 실제 자산 가격이랑 똑같이 유지되도록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 실제 자산을 맡기고 그걸 담보로 해서 예를 들자면 가짜금이나 가짜 달러 같은 토큰을 만드는 셈이군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합성된 걸 만들죠? 사용자한테 이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건가요? 뭐 전통금융에도 파생 상품은 있잖아요. 디파이에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핵심 가치는 바로 그 탈중앙성 그리고 접근성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존 금융시장 생각해보시면 파생상품 거래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계좌 열고 증거금 맞춰야 하고 또 무엇보다 중앙화된 거래소나 브로커 이런 중개기관을 꼭 거쳐야 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자격 요건도 까다로울 수 있고요. 그런데 신테틱스는 이런 중간 단계 없이 누구나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그리고 비교적 쉽게 다양한 자산에 대한 가격 노출, 저희가 익스포저라고 하죠. 이걸 얻거나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 금 가격 오를 것 같아. 베팅하고 싶을 때 실제 금 사러 가거나 뭐 금 ETF 계좌 열 필요 없이요. 그냥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담보로 맡기고 SXAU 이게 합성 금이거든요. 이걸 발행하거나 수합하면 그냥 즉시 금 가격 변동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는 거죠. 오. 네, 뭐 자산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는 거 해지라고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게 어떤 중앙기관 승인 없이 그냥 온체인에서 사용자들끼리 P2P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정말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와, 중개자 없이 즉각적으로 원하는 자산에 투자하거나 위험을 관리한다. 이건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럼 이 합성 자산, 뭐 방금 말씀하신 SXAU나 SUSD, 합성 달러, SBTC, 합성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어떻게 만들고 이걸 어떤 구체적인 전략 같은 걸 쓸 수 있을까요? 네, 만드는 과정, 저희가 이걸 민팅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X나 E3H 같은 시스템이 허용하는 담보자산을 센스텍스 프로토콜에 예치, 스테이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담보 가치의 일정 비율만큼 예를 들어 SUSD 같은 합성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 SUSD를 가지고 다른 합성 자산, 뭐 SBTC나 SETH 이런 걸로 수합, 즉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담보 비율 관리입니다. 담보 비율이요? 네.
제가 맡긴 담보물 가치가 만약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제가 발행한 합성 자산, 이게 사실상 저의 부채거든요. 이 부채 가치가 올라가면 담보 대비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비율을 시스템이 정해놓은 최소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담보물이 강제로 청산당해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자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담보 비율을 계속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청산 리스크. 네네. 이건 정말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리스크 잘 관리하면서 합성 자산을 만들었다고 쳐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들고 있는 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플레이 같은 거요? 활용 전략은 정말 다양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건 시세 익스포저 전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이더리움, ETH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고 해보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 같은 게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굳이 ETH를 팔지 않고도요. 일부 ETH를 담보로 제공하고 SBTC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SUSD로 SBTC를 스왑해서 보유하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ETH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요. 갖고 있는 걸 팔지 않고도 다른 자산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다? 네, 그렇죠. 또 다른 강력한 활용법은 해지입니다.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좀 떨어질 것 같다, 불안하다 싶으면 가지고 계신 변동성 자산, 예를 들어 ETH 같은 걸 담보로 SUSD 같은 합성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하락해도 스테이블 코인 가치는 그대로니까 자산 가치 하락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특정 자산 가격 방향성에 좀 더 강하게 베팅하고 싶다. 그러면 레버리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테틱스 생태계 안에는 퍼펙추얼 선물이나 옵션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들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발행한 합성 자산을 증거금으로 써서 더 큰 규모의 포지션을 잡는 그런 온체인 레버리지 거래도 가능합니다. 물론 레버리지가 높은 만큼 위험도 같이 커진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와, 진짜 단순 자산 교환을 넘어서서 거의 파생상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구현해놓은 느낌인데요? 근데 이런 포지션 유지하고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건 없나요? 공짜는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있죠. 합성자산 포지션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빌린 자산에 대한 이자 같은 개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퍼페추얼 선물 같은 파생상품 포지션에서는 펀딩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롱숏 포지션 비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비용을 내거나 받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합성자산끼리 수합할 때는 거래 수수료 피도 내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시든 기대되는 수익뿐만 아니라 이런 잠재적인 비용 구조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활용의 핵심이죠. 네, 비용 구조까지 꼭 고려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신테틱스가 이렇게 파생상품, 합성자산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살펴볼 밸런서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종류의 프로토콜인가요? 네, 밸런서는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 즉 AMM입니다. 유니스왑처럼 사용자들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토큰을 수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비슷한데요. 밸런서의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유동성 풀 구성의 유연성입니다. 대부분 초창기 AMM들은 한 풀 안에 딱 두 종류 토큰만, 그것도 50대 50 비율로만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밸런서는 다릅니다. 하나의 풀 안에 최대 8개까지 토큰을 넣을 수 있고요. 그것도 각기 다른 비율로요. 예를 들어 80%는 A 토큰, 20%는 B 토큰으로 구성된 풀, 8020 풀, 아니면 60% A, 20% B, 20% C 토큰, 이렇게 세 가지를 섞은 풀, 6020 풀, 이런 걸 사용자가 직접 설계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개 토큰을 그것도 내가 원하는 비율로 섞을 수 있다고요? 이게 그냥 토큰 종류만 늘리는 거랑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50대 50 풀이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네, 바로 그게 밸런서 설계 철학의 핵심입니다. 밸런서는 유동성 풀을 그냥 토큰 바꾸는 장소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의 자동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혹은 개인화된 인덱스 펀드처럼 다룹니다. 여러분이 어떤 풀에다가 60, 20, 20 같은 가중치를 설정했다는 건 이 풀의 총 가치 중에 60%는 A 토큰, 20%는 B, 20%는 C로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밸런서의 메커니즘은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이 목표 가중치를 향해서 풀의 자산 구성 비율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도록 유도합니다. 자동으로 조정된다고요? 네,
게다가 단순히 비율만 조절하는 걸 넘어서 풀 종류도 엄청 다양하게 확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끼리만 묶어서 거래 효율을 높인 풀도 있고요. 변동성 큰 자산이랑 안정적인 자산을 섞은 풀,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토큰 유동성 공급에 특화된 풀도 만들 수 있죠. 심지어는 풀에 예치된 자산을 외부의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 예를 들어 아이브 같은 랜딩 프로토콜에 다시 예치해서 추가 이자 수익까지 얻게 해주는 부스티드 풀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밸런서 풀이랑 연동돼서 더 복잡한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컴포저블 풀 같은 고급 기능들도 지원합니다. 유연성이랑 확장성이 정말 뛰어나죠. 와, 풀 가중치에 따라 자동으로 리밸런싱 된다.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마치 로보 어드바이저처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관리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가요? 사용자가 뭘 직접 계속 사고팔고 하는 건 아닐 텐데. 허허, 마법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시장의 합리적인 참여자들, 저희가 차익거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행동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80-20 풀이 있다고 해볼게요. 80%는 WEST, 20%는 USDC라고 치죠. 만약 시장에서 WEST 가격이 확 올랐어요. 그러면 이 풀 안에 WEST 가치 비중이 목표했던 80%를 넘어가겠죠. 그럼 차익거래자들한테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풀 안에 WEST가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졌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풀 안에 WEST를 사서 시장에 탈고 대신 상대적으로 싸진 USDC를 시장에서 사서 풀에다가 팔아넣으려고 할 겁니다. 즉 WEST랑 USDC를 스왑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거고요. 바로 이 과정, 차익거래자들이 풀 안에서 비싸진 자산 WEST를 사가고 싸진 자산 USDC를 팔아넣는 이 수합 거래가 계속 반복되면서 풀 내부의 자산 비율은 자연스럽게 원래 목표했던 80대 20 비율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아하, 그 차익 거래자들이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행동이 결국 풀의 균형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군요. 와, 진짜 똑똑한 설계네요. 그렇죠. 유동성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만으로 포트폴리오가 목표 비중으로 자동 조정되는 효과를 얻는 거죠. 마치 인덱스 펀드가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사용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다양한 비율의 풀들을 주로 만드나요? 좀 대표적인 패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재미있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8020 풀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어떤 프로젝트 팀이 자기들 거버넌스 토큰, 예를 들어 프로젝트 토큰이라고 할게요. 이 토큰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고 싶을 때 자주 써요. 80%는 우리가 장기 보유하고 싶은 프로젝트 토큰, 나머지 20%는 거래에 사용될 스테이블 코인, USDC 같은 걸로 풀을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토큰 가격 변동 때문에 생기는 비영구적 손실, IL 위험을 50대 50 풀보다는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토큰 보유자들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 수수료 수익을 얻도록 유도할 수 있고요. 장기 보유자랑 유동성 공급 인센티브, 이걸 동시에 잡는 전략인 셈이죠. 아, IL 위험을 줄이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한다? 네, 또 다른 인기 있는 패턴은 멀티 SF풀입니다. 3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서로 다른 종류의 토큰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나오는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LSD들 있죠. STETH, RETH, SFLXETH 이런 것들, 아니면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 토큰들을 하나의 풀에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정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변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좀 완화할 수 있겠죠. 마치 잘 분산된 ETF처럼요. 8020 풀로 특정 토큰 유동성을 관리하거나 멀티 에셋 풀로 분산 투자를 자동화한다. 와, 활용도가 정말 높아 보이는데요. 그럼 이런 풀에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얻는 주된 수익, 이건 뭔가요? 그냥 내 자산이 리밸런싱 되는 거 말고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은 역시 풀 안에서 일어나는 토큰 수합 거래에서 나오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누군가가 풀을 이용해서 토큰 A를 토큰 B로 바꿀 때마다 작은 수수료를 내잖아요. 이 수수료가 풀의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들한테 지분 비율대로 나눠지는 거죠. 풀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날수록 수수료 수익도 커지고요. 네, 거래 수수료.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스티드 풀 같은 경우에는요. 풀에 예치된 자산 일부가 자동으로 외부 랜딩 프로토콜 같은 곳에 예치돼서
추가적인 이자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밸런서는 1인치와 같은 애그리게이터, 그러니까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 사이에서 최적의 거래 경로를 찾아주는 서비스들이랑 긴밀하게 협력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밸런서 풀들이 더 많은 거래량을 유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동성 공급자들의 수수료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우팅 효율성을 개선해서 간접적으로 수익을 늘리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거래 수수료가 기본이고 추가 이자나 거래량 증대를 통한 간접 수익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신테틱스의 합성 자산이랑 밸런서의 자동 리밸런싱 풀 이 두 가지 강력한 도구를 알게 됐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혹시 같이 쓰는 전략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신테틱스와 밸런서는 각자 강점을 합쳐서 디파이 사용자에게 훨씬 더 강력한 금융 전략을 제공할 수 있어요. 가장 직접적인 시너지는요, 신테틱스에서 만든 합성 자산들 있죠. 예를 들어 SUSD, SETH, SBTC 같은 것들을 밸런서 풀의 구성 요소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아, 밸런서 풀 안에 신테틱스 자산을 넣는다. 네, 예를 들어서 SETH랑 실제 ETH 또는 WES를 묶어서 밸런스 풀을 만들면 SETH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고요. 또 실제 ETH와의 가격 차이, 즉 패깅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합성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성을 높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SUSD를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랑 같이 밸런서의 스테이블 풀에 넣으면 SUSD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멋진 조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신세틱스를 써서 특정 자산, 비트코인이라고 해볼까요? 여기에 대한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을 합성 자산, SBTC 또는 IBTC, 인버스 비트코인 형태로 만들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 합성 자산 포지션이랑 관련된 다른 자산들,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ETH 같은 것들을 함께 밸런서의 멀티-에셋 풀에 예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신세틱스로 만든 파생 상품 포지션의 리스크를 밸런서 풀을 통해 어느 정도 분산, 즉 해지하면서 동시에 밸런서 풀 유동성 공급자로서 거래 수수료 수익까지 얻는 일종의 전략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신세틱스로 내가 원하는 파생 상품 포지션을 만들고 그 포지션 자산을 포함한 전체 포트폴리오를 밸런서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하면서 추가 수익까지 노린다. 와, 이거 정말 정교한데요? 꼭 파생 상품 운용이랑 자산 배분 전략을 하나로 합친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신세틱스라는 아주 강력한 파생 상품 인프라랑 밸런서라는 유연한 포트폴리오 자동화 AMM의 조합은요, 디파이 사용자들한테 리스크를 정교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자동으로 리밸런싱하면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이고 강력한 툴킷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시너지죠. 네, 이론적인 설명이랑 시너지 효과는 정말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걸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 같은 걸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기능들 뒤에는 분명히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럼 몇 가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더리움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신데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신테틱스를 써서 가지고 있는 ETH 일부를 담보로 SUSD 합성 달러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현금 비중이 늘어나니까 하락 위험을 좀 해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지하고 남은 ETH 혹은 WETH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같이 밸런서의 80-20 풀 같은 데 예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ETH는 계속 보유하면서도 유동성 공급에 따른 거래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얻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위험 관리랑 수익 추구를 동시에 하는 셈입니다. 오, 해치하면서 수익도 추구한다.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LST 종류가 많잖아요. 리도 STH, 로켓풀의 REH, 프렉스의 SFRX, ETH 등등 이런 다양한 LST들에 분산 투자하고 싶다고 해보죠. 이 LST들은 각각 이자율이나 리스크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이때 밸런서의 멀티에셋 풀 기능을 활용해서 이 여러 LST들이랑 WATH 같은 걸 원하는 비율로 섞어서 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 LST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리밸런싱 되면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동시에 풀 안에서 발생하는 LST 간의 수합 거래에서 수수료 수익까지 얻을 수 있죠. 여러 LST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인덱스 펀드처럼 운용하는 겁니다. 와, 활용 예시를 들어주시니 훨씬 더 와닿네요. 해지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거나 여러 자산을 묶어서 자동으로 관리하는 인덱스처럼 활용하거나 정말 유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죠. 특히 디파이는 더 그럴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꼭 조심해야 할까요? 네, 리스크 점검은 정말 필수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 신테틱스 관련해서는 오라클 리스크 그리고 탈패깅 리스크입니다. 오라클이 혹시 잘못된 가격 정보를 주거나 잠깐이라도 멈추면 합성자산 가치가 왜곡될 수 있어요. 또 특정 합성자산, 예를 들어 SETH의 시장 수요와 공급이 안 맞거나 하면 그 가격이 실제 기초자산인 ETH 가격이랑 크게 벌어지는 탈패깅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합성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부족해도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고요. 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네. 둘째는 아까 강조했던 청산 리스크입니다. 신테틱스에서 합성자산 만들고 포지션 유지할 때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해서 요구되는 담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맡겨둔 담보물이 강제로 청산돼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으니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청산 리스크. 셋째, 이건 모든 디파이 프로토콜이 공통적으로 가진 건데요.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랑 거버넌스 리스크입니다. 프로토콜을 돌리는 코드, 즉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상치 못한 버그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해킹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프로토콜 운영 방식을 정하는 거버넌스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런서 풀의 유동성을 공급할 때 생기는 고유한 리스크인데요. 비영구적 손실, 임퍼멀런트 로스, IL이라는 게 있습니다. IL이요. 네. 간단히 말하면 풀에 넣어둔 토큰들 가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혹은 다른 비율로 크게 변동하면요. 나중에 풀에서 자금을 뺄 때 그냥 그 토큰들을 각각 따로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자산 가치가 더 낮아질 수 있는 현상을 말해요. 거래 수수료 수익이 이 손실보다 적으면 실제 손해를 보는 거죠. 또 거래할 때 발생하는 슬리피지,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가격이랑 실제 체결된 가격의 차이, 이것도 주의해야 하고요. 풀의 수수료 구조 같은 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와, 정말 명심해야 할 리스크들이 많군요. 오라클, 탈패깅, 청선, 스마트 컨트랙트, 거버넌스, 그리고 비영국적 손실까지 강력한 기능만큼이나 잠재적인 위험도 크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네요. 자, 오늘 신세틱스와 밸런서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신세틱스는 담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물 자산이나 암호화폐 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는 합성 자산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중개자 없이 파생상품 거래나 자산 노출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프라였고요. 반면에 밸런서는 사용자가 직접 설계한 가중치에 따라서 여러 자산을 하나의 풀에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리밸런싱해주고 동시에 유동성 공급에 따른 수익, 주로 거래 수수료죠. 이걸 얻게 해주는 아주 유연한 AMM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잘 결합하면 합성 자산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더욱 정교하게 관리하고 위험을 해치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고도화된 전략까지 가능하다는 점까지 확인했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두 프로토콜은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산 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정말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신테틱스와 밸런서의 조합만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금융도구가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이 두 가지 혹은 이와 비슷한 차세대 파생상품 프로토콜이랑 자동화된 포트폴리오 관리 프로토콜들이 더 발전하고 더 긴밀하게 합쳐진다면 미래의 온체인 자산 관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금융 구조나 전략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와, 미래 온체인 자산 관리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디파이의 가능성과 또 그 이면의 위험을 균형 있게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이나 다른 디파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 드리거나 다음 주제 정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XLP의 글로벌 송금 전략, 은행 파트너십,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현재 국제은행 간 송금 시스템, 그 코레스폰던트 뱅킹이라는 게 어떤 고질적인 비효율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짚어보고요. 리플과 XLP가 어떻게 기업이나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국경 간 송금 효율성을 개선하려고 하는지 그 전략과 실제 사례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